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종목 선정 방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서방TV의 고서방입니다. 여러분, 전라도 사투리 중에 거시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미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제가 우연찮게 김재동 씨가 진행하는 토크쇼를 봤는데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오늘 날씨가 참 거시기하구나. 집에 들어가서 거시기 좀 챙겨가지고 나오너라. 그 아들이 집에 가더니 우산을 챙겨가지고 나온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날씨에 니은자 얘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비가 올 것 같다의 비읍자도 꺼내지 않았는데 우산을 딱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전라도 사람들이 주식을 한다면 정말 잘할 것 같습니다. 뭐 대충 거시기한 종목 하나 잘 골랐더니 그 종목이 정말로 거시기하게 움직여주는 거예요. 대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사실 50이 다 되어서야 주식을 처음 알게 되었고 지금도 취미로 조금씩 하는 수준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가끔은 이런 고민 한번 해봅니다. 참 거시기한 종목 하나 잘 고를 수 없을까? 여러분도 가끔 그런 생각 하시나요? 오늘 고서방과 함께 공감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식을 시작한 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더군다나 전문가는 더더욱 아니지만 주식은 이렇더라고요. 좋은 종목을 적당한 시기에 잘 사두면 반드시 매도의 기회가 온다. 적당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오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경우는 하루 이틀 사이에 오기도 하고요. 더러는 한 달 이내로 오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는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1년이 걸리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도 좋은 종목을 골랐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싸게 샀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종목을 저평가 우량주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참고로 여러분, 하루에 그날 바로 상한가 가는 종목을 찾고 계신다면 주식 자체를 포기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의 수가 2,500개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 몇 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정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혹시 추천해 드리는 것처럼 보여진다면 그것은 여러분 오해이고요. 단지 예를 들기 위해서 몇몇 종목을 이야기할 수는 있어도 결코 추천하고 있지는 않음을,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종목이 적당한 종목이 아님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주식을 시작할 때 활용했던 방법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똑같은 방법으로 저는 종목을 고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종목 선정 방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종목 선정 방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주식시장은 정말 무서운 곳입니다. 여러분, 애써 모은 평생 재산을 한 번에 날릴 수도 있는 곳이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로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안전지상주의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이에요. 참고로 1년 동안 상장 폐지 혹은 거래 정지를 당하는 회사가 코스닥, 코스피를 합쳐서 평균 150개 정도 회사가 되고요.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많습니다. 좀 큰 기업이 그나마 안전하다, 뭐 이런 말이지요. 시가총액이 큰 기업에 관심을 가져라 라는 말입니다. 참고로 저는 시가총액 높은 순으로 200등까지의 기업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직접 타이핑도 해봤고요. 프린트해서 뽑아도 봤습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시가총액은요, 발행 주식의 그 주가를 곱한 가격입니다. 그 회사의 규모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 회사의 가치의 크기를 말해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삼양식품의 주가가 100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삼성전자의 주가는 아직도 10만 원대 맞습니까? 그러나 시가총액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삼성전자가 훨씬 높습니다. 발행 주식수가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예요. 단순 주가가 그 회사의 크기를 나타내 주지는 못한다. 이해가 가세요? 참고로 삼양식품은 시가총액이 9조 원 정도가 되는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900조 정도가 됩니다.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국내 상장 회사 중에서 시가총액이 높은 순위의 기업들을 잘 살펴보다 보면은 국내 기업들이 큰 그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익숙한 기업들도 많고요. 덜 익숙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예상 외의 기업들 정말 많습니다. 참고로 저는 게임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게임 회사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전혀 몰랐는데 시가총액 순위에서 정말 상위에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적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기업이 200위권 밖이어서 놀란 경우도 아주 많고요. 아무튼 전체적인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한 번씩 읽어보곤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그 순위는 여러분 녹색 창에서 아주 쉽게 정리된 자료들을 누구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소 10번 정도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대충이라도 뭐 하는 회사인지 한번 생각도 해보고 간단하게 메모도 해보고 여러분 생각하고 메모해보고 떠오르는 이미지도 한번 그려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여러분 섹터를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섹터는 정해진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섹터를 한 번씩 만들어 본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삼성전자잖아요. 반도체 떠오르시죠? 네, 반도체 관련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이 있을까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정리된 200위권 안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더 쉬운 방법은 AI를 한번 활용해 보는 겁니다. 물어보세요, 직접. AI에게. 여러분, 요즘 챗GPT, 제미나이 많이 쓰잖아요. 자, 어떻게 물어보냐고요? 국내 코스닥 혹은 코스피 상장된 회사 중에서 반도체 관련 회사 중에서 시가총액이 높은 순으로 5군데만 한번 정리해서 알려줄래? 여러분, 무료 AI일지라도 이 정도는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 만족할 만하게 답을 해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섹터들을 정리를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네, 세상이 아무리 AI로 판을 쳐도 예뻐지려는 여자들의 마음은 절대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야. 화장품 관련 업종들은 절대 망하지 않고 승승장구해 나갈 것 같아. 더군다나 요즘 어떻습니까? K-뷰티 잘 나가잖아. 그래, 결정했어. 화장품 관련주. 근데 이제 AI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화장품 관련 회사 중에서 ROE가 높은 순서대로 5군데만 추천해 줄 수 있니? 당연하게 여러분 만족할 만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화장품은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제조, 유통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각 특징들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누구에게? 고서방에게?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AI에게 한번 맡겨보시라니까요. 챗GPT에게 물어보세요. 제미나이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나이 든 분이시라면 어떻습니까? 건강하고 활기차게 오래오래 살고 싶으신 욕심이 아주 크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관련 회사들은 망하지 않고 잘 나갈 확률이 아주 높겠네요. 바이오, 건강기능식품, 제약회사 이런 섹터들을 한번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는 것입니다. 특징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물어보시고 정리해 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생각해 보고, 네, 이 과정도 쉽죠? 이 과정들을 조금씩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행, 에너지, 컴퓨터, 푸드,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들. 섹터는 여러분들만이 생각하는 섹터도 가능하다니까요. 정해진 게 없어요. 나는 삼성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삼성 계열사 중에서 한번 골라볼랍니다. 삼성 계열사라는 섹터도 아주 훌륭한 섹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현대가 좋아. 현대 계열사들을 정리를 해보세요. 아주 좋은 섹터가 될 것입니다. 각 회사들의 특징, 올해 유망한 이유들을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모르면 누구에게? AI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현대오토에버라는 회사 주식에 투자를 해보려고 하는데 도대체 뭐하는 회사이며 기본적 분석을 포함한 올해 어떤 점에 주목을 해야 할 것인지, 투자 적격인지 부적격인지 좀 분석해서 가르쳐 줄래? 만족할 만한 답을 여러분 얻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자료들은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모든 결정은 여러분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며 모든 책임 또한 여러분 각자에게 당연하게 있습니다. 그래도 참고는 되잖아요. 고맙잖아요. 알려준 고서방도 고맙고, 맞죠? 구독,
좋아요로 그 고마운 마음을 여러분 전할 수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섹터를 20개 정도만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 섹터별로 시가총액이 되었든 ROE가 되었든 여러분 나름대로 중요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한 섹터당 5개씩만 한번 골라보세요. 1등부터 5등까지. 그리고 정리해서 프린터도 한번 뽑아보고 읽어도 보고 생각도 해보고 곰곰이 고민을 한번 해봐 보세요. 그리고 그 회사 앞에다가 K자를 한번 붙여보는 것입니다. K. 어울립니까? 합격. 어울리지 않습니까? 불합격.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2026년도에는 어떤 분야가 폭발할 것 같습니까? 반도체 쭉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조선이 더 오를 것 같습니까? 혹자는 방산이 크게 뛸 것 같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AI는 이미 거품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조용한 분야에서 큰 수익을 가져다 주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쏟아지는 각종 정보들은요, 여러분 그저 찌라시일 뿐입니다. 잘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결정은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이런 문구 많이 보셨죠? 땡땡 테크닉 200% 확실, 그 이유 분석해 드립니다. 눌러서 보게 되죠. 200% 확실이라는데 저도 가끔 봅니다. 웃기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200% 상승이 확실한 회사라면 소리 없이 혼자 조용히 그 회사의 주식을 사 모아야 돼요. 소문나면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가격 올라갑니다. 200% 올라갈 확실한 종목이라면 평상시 살고 싶다, 팔고 싶다가도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안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주식도 사는 사람이 있어야 팔 수 있고 파는 사람이 있어야 살 수 있고 그 균형점에서 가격이 형성됩니다 했잖아요. 200% 확실 그 종목은요 여러분 현혹시키려는 목적이 대부분일 겁니다. 혹은 그 양반이 제발 200% 좀 올랐으면 하는 종목일 확률이 99%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주 긍정적인 뉴스들은 왜 나오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특정 종목이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오른 가격 그대로 시세 차익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호재 뉴스들이 계속 되어야 팔면서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호재에 더 오를 줄 알고 사는 사람이 있어야 팔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호재거리 뉴스는 바로 호객 행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 당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만 통하는 말이 아닙니다. 온 세상 이치가 비슷합니다. 월만 즉휴, 달도 차면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오르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내려가면 그때 사세요. 사실 저도 고점에서 사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인식하면서도 호객 행위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여러 번 듣다 보면 이 종목은 예외인 것 같아. 많이 올랐지만 꼭 더 오를 것만 같아. 예외 없는 법칙은 없잖아. 더 오를 것에 베팅을 하곤 합니다. 결과는요 뻔하죠.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보다 더 여러분을 걱정하고 응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단지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을 그저 보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최종 결정은 여러분 스스로 내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재미를 느끼면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다는 이야기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말과 같습니다. 주가는 움직이니까요.
여러분 살아남으십시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개별 종목을 고르는 방법입니다. 먼저 시가총액이 큰 순위대로 200개 혹은 300개도 괜찮습니다. 직접 타이핑도 해보고 프린터도 뽑아보고 몇 번씩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상상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그렇구나 나름대로 소설도 한번 써보고 이렇게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국내 산업의 큰 그림을 여러분 스스로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별 섹터를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섹터입니다. 왜 그 섹터가 중요한지, 왜 발전할 것 같은지, 각 섹터의 특징은 무엇인지, 내가 그 섹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무엇인지 다양한 이유들을 한번 스스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섹터를 최소 20개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섹터에서 1위부터 5위까지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시하는 기준점들을 매겨가면서 여러분 여기에서는 각종 찌라시들이 난무하고 있음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엉뚱한 회사가 나의 관심 종목에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어림잡아도 100개 정도의 회사가 여러분 손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최초 주식을 시작한다 하시는 분들이 100개 정도의 회사도 검토해 볼 생각이 없으시다면 아예 시작을 하지 않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00개 정도는 분석을 한번 해봐야죠. 이제 그 회사들을 가지고 기본적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고서방TV 1편, 2편을 보시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최초 100개 회사를 여러분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해 놓는 것입니다. 기본적 분석에서 여러분 기준에 통과한 회사를 이제 관심 종목 2에 편입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관심 종목 2를 가지고 기술적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 100개 회사를 정말 잘 고르셔야 돼요. 아마도 여러분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방법으로 찾았던 100개 정도의 회사에서 대부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살펴보지 않았던 회사는요, 급하게 거래를 잘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회사를 권한다면 그 회사를 잘 살펴보고 분석을 해봐야 돼요. 섹터는 괜찮은가? 적당한 섹터인가? 아주 긍정적으로 살펴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가? 앞에 K자를 붙여보았더니 어울리는가?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쳐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기본적 분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기본적 분석이 합격이라면 이제 가격을 살펴봐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일지라도 너무 비싸게 산다면 재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기술적 분석이 필수라는 얘기입니다.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같이 공감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이제 감이 좀 오시나요? 네, 여러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정중하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사랑과 격려가 정말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정진 달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격려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알차게 노력하는 모습으로 반드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고서방의 입장에서 적정 주가 구하는 방법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과 공감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따뜻한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고서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